김경준의 황금 비율,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얼른 만나 뵙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입에 익을 정도로 433, 433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는 바뀌었어요. 네. 5, 3, 2.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5에 들어가는 건 거의 그대로네요. 네, 비중만 올라간. 아, 그러네요. 30에 조선 밸류업, 뒤에 20이 바이오 헬스케어. 네. 오늘 이 포트 전략 설명 좀 들어야 되겠어요. 네, 지금 일단은 그 AI 소프트웨어 로봇 쪽이 뭐 딥시크 발로 인해 가지고 조금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로봇 쪽은 구정 전에도 이제 늘 이제 대형주 위주 그리고 뭐 대기업과 협업하는 쪽으로다가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상당히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그 주요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21%에서 22% 정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지금 로봇 쪽이라든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쪽을 50까지 확산을 시키고,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도 사도 되는지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 군들은 뭐 추세 매매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조선 쪽은 사실은 익절을 조금 해나가자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익절을 해나가면서 그 자리를 조금 안정을 지향형이신 분들은 밸류업 쪽을 붙여 넣으시라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리 안정 쪽, 제가 늘 이제 증시상으로도 유념해야 될 부분이 미국 국채 금리가 4.8 위로 넘어갈 때마다 0.1포인트마다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하고, 4.5 이하로 내려가면 바이오라든지 조금 매기가 돌 거다. 그런데 지금 4.5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지금부터는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채워나가 봐라.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지금 새해 매매를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주도주 위주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르는데 딴 거 뭐 사야 되라고 여쭤보시는데, 그 종목이 쉬어갈 때 또는 뭐 트레이딩 각각의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 종목을 넣어두고 나머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되세요. 뭐 본인은 굉장히 안정지향형이신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5, 3, 2로 해가지고 3부분을 중기 안정, 조선과 밸류업을 넣었지만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하면 5로 이제 그 부분을 넘기셔도 되고, 본인이 약간 그 성장 주도적이시다라고 하면 손실을 조금 감내하시더라도 5 쪽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새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를, 기존 종목들이 한 1년 이상 묵힌 종목들이 있다. 저한테 많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마이너스 20, 30% 종목 또는 크게는 7, 80% 정도 손해가 나신 종목들을 여전히 1년 이상, 뭐 단기 급락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1년 이상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응급 환자 수술을 집도를 급하게 해야 되듯이 뭐 환자를 살려야 되는 그 사명감이든 붙어가지고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런 것처럼 포트를 살려야 된다라고 보시면서 치실 거는 빨리 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끝으로 올해는 코스닥, 그 연중에도 이제 그 1월 들어서면 부터 코스닥의 상승률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좋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올해 코스닥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돌고 상승을 크게 보기 때문에 너무 무난한 세팅을 피하셔라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기존에 이제 로봇주들 말씀 주셨던 거, 뭐 하이젠 RNN, 뭐 두산 로봇 등등의 종목들, 하이젠 RNN 같은 경우 상승률 1월 6일에 말씀 주셨는데 132%.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주신 포트 전략 내 성향에 맞춰서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비중 50%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로봇 등인데, AI 소프트웨어 쪽 로봇, 이게 약간 딥시크 우려의 수혜 섹터로도 볼 수 있어서 좀 비중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야 걱정이 없지만, 신규 매수로 막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딥시크 딱 발표가 되고 나서 기존의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관련된 인프라 쪽이 그 마이너스 이제 뭐 급락 아닌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 반대쪽으로 급부로 AI 활용도가 높은 AI 소프트웨어 쪽은 올라갔었거든요. 이 흐름이 저는 지속적으로 원래 뭐 1년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라든지 빅테크가
다 해먹고 나서 이 흐름이 밑으로 확산되는 초기부터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딥시크 발로 인해 가지고 더 빨라 당겨졌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뭐 못 담으신 분들은 아까 전에 로봇 AI 소프트웨어는 절대적인 비중을 꽉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좀 쉬어갈 때, 그러니까 추세 매매도 가능하다. 쉴 때 뭔가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익절을 해 나가야 되는 섹터가 있는가 하면 이쪽은 지속적으로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 미국 쪽에서도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빠졌지만 저희가 잊고 있었던 IBM이라든지 뭐 셉이라든지 레딧 이런 종목들은 52주 신고가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었고 뭐 빅테크 위주로 하신다라는 분들은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장을 크게 이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계속 보유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AI 로봇 쪽으로다가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가. 글로벌 ETF 중에서 글로벌 X, 뭐 AI, 뭐 로봇 쪽이 믹스가 돼 있는 그 코드로 해가지고 AIQ라고 치시면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미국 쪽에 한 75% 정도, 나머지 중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AI와 로봇 쪽이 잘 믹스된 대형주 위주의 이제 ETF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가 하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AI 하드웨어에 조금 단발적으로도 악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로의 개발 속도, 투자 속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또 동시에 유입시켰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AI 진영 소외됐던 쪽, AI 외 로봇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세나 딥시크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으로 우리가 바이오를 많이 보는데 금리 쪽이 그래도 막 4.8 치고 가던 것보다는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리가 또 압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메리트가 있는 분야인데 바이오에서 무슨 종목을 골라야 될지가 또 고민이에요. 지금 제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예전부터도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압도적이다. 제발 시가총액 작은 거를 보지 말자. 이게 바이오가 지금 20%대의 53인데 이게 50%까지 확산될 때에는 그 밑단도 보셔도 되지만 지금 이제 뭐 채워넣고자 또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 이런 부분에도 약간 비켜나갈 수 있는 CDMO 쪽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캠, 하놀바이오파마, ABL 까지 해가지고 5종목이죠. 그리고 비만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D&D 파마텍까지 해가지고 6종목을 딱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6월 달에 미국 임상 2상 1차 결과 발표가 나오거든요. 이쪽이 이제 그 지방간 쪽으로 12주간의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요게 좋게 나오면 이제 빠른 애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쪽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전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도 마찬가지로 7종목이 이제 제가 딱 챙겨놓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7개요. 네, 7개 표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었는데 그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올해는 코스닥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수익률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무난한 세팅은 조금 피하셔라라고 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표 종목으로 이제 마치 뭐 코덱스 200 이런 것처럼 뭐 지수가 상승하면 무조건 가는 것처럼 AI가 상승하면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종목이라서 넣은 부분이 있고 그 밑으로 제가 시가총액별로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게 엠로, 한글과 컴퓨터, 셀바스 AI부터 해서 이제 이스트 소프트까지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5천억 지금 2,800억부터 5,800억까지인데 한 2, 3천억부터 5천억대가 올해 반드시 1조를 찍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주요 탑재가 되는 거를 논의하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생성형 AI 이제 평가 지표에서 플랫폼에서 1등을 세계 1등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독보적인 이제 의료라든지 법률 쪽 독보적 음성 AI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접목되기 때문에 꼭
그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그래서 AI 칠공주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AI 칠공주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이 칠공주 저희 체크 안 하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3천억 부근에서 5천억 사이에 있는 이 종목군들이 시총이 올해 1조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자극을 주셔서 또 저희 칠공주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바이오 육공주 AI 칠공주 이렇게 받아봤는데 바이오 육공주 중에서 사실 바이오 이제 모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끌고 가고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바이오 육공주 중에서 대장 혹시 뭘로 보세요? 대장은 어쩔 수 없이 알테오젠 리가캠 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1분기 내로 굉장히 해외 쪽에서 좋은 뭐 레포츠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리가캠 위주로 조금 더 비중 조절을 하시되 사실은 뭐 이제 지나간 종목 말고 새로운 것들이 또 지금 5년도지만 26년도, 7년도에 바이오의 이제 장기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라든지 한올 바이오파마까지도 한번 접목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편성을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6공주에서 8공주가 될 수 있을지 말씀 주신 종목들 저희 같이 체크해서 올해 신규 모멘텀이 있는 쪽도 개별적으로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크래프톤. 개장전 공략주인데 사실 이게 AI 소프트웨어가 힘을 받고 AI 소프트웨어가 대중화되면 결국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잘 개발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또 게임이나 영상 쪽이잖아요. 네. 그 측면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트럼프 관세 프리존으로 보십니까? 저는 전자로 이제 보여지면서 특히나 이제 3월 28일 날 신작이 나오거든요. 인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세계 이제 게임 순위라든지 판매 순위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디에 집중돼 있나를 살펴보는 스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신작 중에서 이제 유망한 5위 안에 드는 게임으로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이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나온 거고 다음 이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사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게임 속에서 마치 실제 게임 속의 게임 캐릭터인데 이게 이 게임 캐릭터가 예전에는 일정한 답변만 줬었거든요. 네. 뭐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일정했었는데 지금은 게임 캐릭터가 자기 생각을 하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사람하고 자기 생각을 소통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AI 기술이 접목된 그래서 이쪽으로 연간 한 150만 장 이상 이제 판매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거다. 기존의 게임도 전 세계 1등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조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늘어나고 그 영업이익단도 영업이익률이 OP 마진이 40%가 넘습니다. 이게 AI 기술이 접목된 것도 있으면서 그건 플러스적인 요인이고 OP 마진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신작이 발표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결국 매출 증가로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영업이익도 어쨌든 12% 정도 증가된 그래서 3조 정도 파는데 한 1조 3천억 정도 벌어들이는 굉장히 영양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어제자로 위시리스트에도 뭐 5위권 내에 랭크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게임이 발매되고 나면 요즘에는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재밌다라는 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그 매출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늘 발목을 잡았던 게 메인 게임 하나만 있고 나머지 게임들이 조금 신작들이 부재했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한 또 그 2-3개 정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일정을 맞춰 나가면서 한 35만 원 밑에서는 편하게 담으셔도 되시고 뭐 지수가 흔들거릴 때라든지 종목이 흔들거릴 때 편하게 담으셔도 되시고 그 40만 원 만약에 바로 치고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40만 원 밑에서는 조금씩 꾸준히 담아가자.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는 한 50만 원까지. 이게 한 37%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까지 보수적으로 1차 목표가를 잡고 그거 돌파하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35만 원 밑에서는 편하게 담아가라고 말씀드렸듯이 지수 흔들거릴 때는 편하게 한번 시가총액이 17조 원이나 되거든요. 편하게 담아보자. AI 쪽이 접목된 게임 산업. 게임 산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객단가와 이런 유저들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라든지 뭐 기술이 접목된 쪽을 믹스해가지고 성과가 영양가가 높을 그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32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지만 목표가 50만 원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AS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점과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크래프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